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예고했지만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를 알기 쉽게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궁금한 시점이 됐느냐?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수사는 요 재판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재판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떤 재판이에요? 권오수 주가조작범 전주에 대한 2심 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더 관심은 증폭됐습니다. 왜냐?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은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이 아닌 거죠. 아직 기소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재판, 남의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87번이나 언급이 되고, 김 여사의 어머니,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33번이나 언급이 돼서 오히려 2심 때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김 여사가 더 관련이 높아진 거야? 안 높아진 거야?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검찰이 이거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봤더니, 권오수 도이치모터 회사 회장과 이 김 여사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살 때 했던 요 사이에도 뭔가 연결고리가 나오는 듯한 언급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헷갈리신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 박사님들 오늘 영상 보시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짧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수입 자동차를 파는 업체인데 2009년 1월에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합니다. 자, 회장은 권오수 전 회장. 자, 그런데 상장일 시초에 9,000원 하던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12월 되면 1,800원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2012년까지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권오수 회장과 주포, 주가 조작범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 시세 조정을 통해 했다는 게 의혹이에요. 지금 1,800원 하던 게 8,38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세 조정을 하느냐?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투자한 계좌 156개를 활용해서 여기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통정매매, 이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통정매매. 이게 뭐냐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짜고 쳤다는 거예요. 이제 사고 파는 걸 짜고 쳤다. 무슨 얘기냐면 막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하면 뭔가 관심이 갖는 주가라고 해서 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서로 사고 팔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호가를 부르잖아요. 파는 쪽이 다 짜고 치는 거예요. 호가를 부르면 그보다 더 높이 사요. 들어와서 사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 사람이 팔려고 호가를 부르면 더 높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주식은 앞으로 장래성이 좋기 때문에 호가보다 더 높게 파는구나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156개의 계좌를 활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심에서 주가 조작범 관련해서는 다 유죄가 납니다. 권오수 회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은 있었다. 권오수 회장은 주가 조작 자체를 부인하거든요. 근데 있었다라는 게 1심 판결이에요. 그러면 대체 김건희 여사는 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드러난 팩트는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다. 이건 팩트예요. 지금 보니까 대신증권 계좌, 미래에셋증권 계좌, DS투자증권 계좌, 그리고 어머니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요건 2심 판결문에 나오는 계좌들. 요 계좌들이 실제로 주가 조작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그때부터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헷갈리시죠,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건 아직 이제 검찰이 판단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이제 논란이 하도 오래되니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2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1심 판결 때는 주가조작범은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1심 끝나고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죄를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주가조작범 다 유죄 났는데 주가조작 있었다는 건 팩트처럼 나와버렸는데 왜 그러냐 읽어볼게요. 매수를 유도당했거나, 그러니까 주가를 사라고 유도를 당했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게 중요하죠. 김건희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땡땡 씨도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한 사람도 무죄인데 김 여사는 당연히 무죄다라는 근거로 이 손땡땡 씨 이분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볼까요? 두두두두두두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손땡땡 뭐예요? 주가 조작에 돈을 댄 흔히 말하는 쩐주라고 부르죠. 쩐주예요. 사실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보면 쩐주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손 씨도 무죄니까 김 여사는 당연히 무죄야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에서 검찰이 이거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무죄입니까? 아니죠. 유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김 여사에게 안 좋아진 것 같죠? 실제로 그럴까요? 동투더 뉴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도 오래 이 도이치모터스에서 많은 분들이 지치셨어요. 아이, 몰라, 이제 관심도 없어. 하도 도이치모터스 얘기해서. 그런데 주가 조작을 했다면 그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못이 없는데 또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 그것도 억울한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지치지 말고 박사님들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2심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해진 점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소냐? 이 부분은 제가 따져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가야 할 길이 있는 건데요. 자, 일단 김건희 여사에게 좀 안 좋아지는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2심뿐만이 아니라 1심 때부터도 이 부분은 김 여사에게 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조작은.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가 얼마냐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자,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2009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2012년 말까지 쫙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2012년부터 더하면 2022년이잖아요. 그 2009년이라 그러면 2019년. 그러니까 이미 논란이 대선 때 좀 활발하게 불거졌으니까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이게 인정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10년이에요. 자, 10년이 딱 중지가 되는 게 언제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게 2020년 4월이에요. 그러다가 검찰이 기소를 해요. 언제? 2021년 10월.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딱 이제 중지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뚜루룩 10년 전으로 가보죠. 2011년 10월 요때 이후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였어. 원래 따지면. 그리고 요 전은 공소시효가 끝난 게 원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이 주가 조작을 5단계로 나눕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주포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5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5단계 중에 1단계, 그러니까 2010년 9월 20일과 2단계로 나눠버려요. 이 5단계를. 그래서 검찰이 2단계부터 5단계는 어차피 하나로 이어지는 거다.
이걸 어려운 말로 법정 용어, 이거 어려운 말로 하는데 이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벌어졌지만 사실은 이건 2단계부터 5단계는 포괄해서 다 죄로 봐야 된다. 하나로 묶어서 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 여사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여기 2011년 10월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사실 김 여사 관련된 이 명의 계좌가 2단계, 3단계에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공소시효가 이렇게 당겨진 거예요. 여기가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때 벌어진 것은 이제 이때도 있거든요. 김 여사 계좌가 쓰인 게. 그러니까 요때는 벗어났지만 요때부터는 다 김 여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건 이 부분은 1심부터 인정이 됐고 2심에도 인정이 됐습니다. 부담이 커진 거죠. 이것보다 이제 이번 2심에 더 안 좋아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언론이 주목 많이 했죠. 전주도 유죄 인정. 아까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 여사보다 10배 많은 투자를 했던 전주 손 씨도 무죄를 받았는데 했는데 이번에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그 손 씨는 누구냐? 자, 손 씨는 전주 돈 되는 사람, 큰 손이죠. 2009년 한 2010년부터 쫙 해서 75억 원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큰 손입니다. 자, 1심 때는 손 씨에 대해서 공모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공모가 뭐냐면 흔히 말해 공범이라는 공범.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 주가조작범과 공범. 그런데 이게 뭐가 나냐면 무죄가 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랬더니 2심에서 여기 나오네요. 1심에서는 시세 조장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2심에서 검찰이 새로 기소를 합니다. 추가예요. 추가 혐의를. 뭐? 방조.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직간접 행위라는 것은 방조 혐의다 라는 판례를 들어서 새로 추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 유죄가 나온 거예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 더 따져볼 겁니다. 전주라서 유죄를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주가 처음으로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뭐예요? 바로 전주죠. 돈을 댄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범뿐만 아니라 어쨌건 전주도 유죄가 인정이 되네, 방조 혐의로. 그럼 김 여사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좋아진 건 맞는 거예요. 어쨌건. 자, 김 여사에게 이번 2심이 부담이 되는 대목이 많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3번 권오수와 연결고리가 인정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이게 좋을 일은 없겠죠, 김 여사에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결문 속에 남의 재판 판결문인데 김 여사와 모친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수십 번이 등장하는데 왜 1심 때보다 2심 때 더 많아졌느냐? 녹취록이 몇 개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볼게요. 2010년 1월 25일자 김건희 여사가 신한투자증권 직원과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전화 녹취입니다. 시청장님, 그 담당자가 네 이사님 지금 4만 주 샀고요. 2,439원이고 그러니까 아까 낮았을 때네요. 그죠? 이게 1,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8,000원까지 다시 오르잖아요. 되면 정가에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네,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담당자? 예. 권오수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하고 알아서 산 거다. 근데 일단 보십시오. 일단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사님, 요까지는 그래요. 네 이사님 샀고요. 되면 정가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는 일상적으로 이제 담당자가 사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 듣고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그분? 누구? 예. 자, 그 다음날 또 다음날 또 통화를 합니다. 담당자가 2,440원까지 8,000주 샀습니다. 여기 뭐 1원 더 높게 8,000주 샀습니다. 김 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여기 녹취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판사는 권오수 전 회장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권오수 전 회장으로 추정을 하느냐? 그분이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는 사이거든요. 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홍보 이사를 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를 하면서 여기 보면 도이치모터스 BMW 코리아 공식 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그냥 무보수 비상근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확실한 건 김 여사와 권오수 회장은 서로 잘 아는 친한 사이인 건 맞아요. 하나 더 보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인데 뭐냐면 2심 재판부는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오수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녹취록 보면. 자, 넘어갑니다.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 여사가 대신증권 담당자와 녹취 내용입니다.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이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건희 여사. 아, 체결됐죠? 담당자. 네,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 여사. 그럼 얼마 남은 거죠? 담당자.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김 여사. 아니,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 3,100원. 무슨 말이냐?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김 여사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담당자보다는 어쨌건 팔고 나서 사후 보고를 받은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권오수 회장이 뭔가 알려줘서 지금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게 2심 재판부. 그러니까 아직은 재판부도 명확하게 이 그분이 권오수다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왜? 뭐 이게 어쨌든 이 재판 자체가 김 여사 재판은 아니니까. 근데 권오수 회장인 걸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권오수 회장과의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뭔가 인정이 되는 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나? 아, 그건 또 딴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냐 여부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건 일반적으로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자가 알아서 투자하도록 맡기진 않은 거예요. 그죠? 녹취록과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자, 정확하게 구분이 가시겠죠? 조금 헷갈리신다고요?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뭘 알아보고 있죠? 저희가 이제 가는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길을 잃으면 안 돼요. 뭘 알아보고 있죠?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번에 2심 재판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검찰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요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1번, 2번, 3번은 뭘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김 여사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 정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번입니다. 이거는 딱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는 이것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손해만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를 봤더니 김 여사는 13억 9천만 원을 벌었고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서 모치는 9억 원을 벌어서 총 한 23억 원 정도를 벌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유죄를 받은 전주 손 씨는 1억 원 손해를 봤더라. 보통 재판부는 이득을 본 쪽이 더 주가 조작에 뭔가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법적인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어떻게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건 지금 1, 2, 3, 4번까지 해서는 2심 재판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불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 여사는 기소 확률이 더 높아진 걸까요? 동투더 뉴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박사님들. 네. 똑똑해지시는 길 거의 다 왔어요, 결론으로. 자, 팩트부터 살펴봅니다. 팩트는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맞죠?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2심으로
권오수의 권유하에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밝혀져야 될 분, 바로 이 부분이 기소가 되려면 밝혀져야 됩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가 시세 조정을 한다는 걸 알고 돈을 맡긴 걸까? 권오수의 권유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데 권오수가 시세 조정하는 것까지도 알았을까? 권오수가 그 얘기를 했을까? 요거 하나 나와야 됩니다. 요거 하나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언론이 주목한 그 부분, 전주 손씨도 유죄를 받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주라서 제가 유죄 받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김 여사는 전주인 건 맞거든요. 근데 손씨가 전주라서 이번에 처벌을 받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손씨가 주포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가 되는데, 주포가 뭐냐면 주가 조작범이에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 그걸 주포라고 부릅니다. 주포가 뭐라 그래요? 10분이면 다 들어갈 거예요.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때 손씨가 몇 주 정도? 한 5,000주만 쏴도. 언제 쏘라는 거니? 종가야 어디야? 뭐예요? 주포가 주가 조작에 쓰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걸 마치 알고 도와주는 걸 알 수 있죠. 7월 13일 내가 도이치 상 찍었다. 내가 일단 상한가 만들고 어떻게 되나 보는 것인데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니? 상한가 뜨니까 좋아하죠. 자, 하한가 안 좋으니까 손씨가 화도 냅니다. 누구에게? 주포에게. 오늘 또 사기치면 용서 안 한다. 자, 이건 아니야. 사기야, 사기. 너 이거 못하면 나 죽는 거야. 해결해 줘야지. 주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해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검찰이 방조 혐의로 이 손씨를 기소하면서 판례를 제가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사실을 알고 그걸 도와주는 목적으로 직간접 행위를 했을 경우. 근데 지금 주포는 뭐야? 주가 조작 범이에요. 주가 조작 범이 요청을 하자 그대로 해주죠. 도와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만 돼서 이 사람이 유죄를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가 조작범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주가 조작의 가담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조작 한 건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거죠. 본인의 돈을 쏴줌으로써 전주 역할을 해주면서. 2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 씨는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아서 투자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주식을 산 거예요. 매수. 그래서 주가 부양, 올라가는 걸 용이하게 하고 하락, 떨어지는 걸 방지하도록, 그걸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정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조, 알고 지켜봤다라는 걸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범, 주포와 대화를 나눈 흔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증권사 직원하고 나눈 대화만 있죠.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서 손 씨와는 차원이 또 다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뭐예요?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려면 뭘 밝혀내야겠습니까? 김 여사가 주포와 매매 때 상의한 적이 있는 새로운 걸 밝혀낸다면 손 씨처럼 기소를 할 수 있겠죠. 방조 혐의로. 자,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김 대통령실이 1심 끝나고 손 씨도 무죄 났는데 김 여사는 당연히 무죄지. 사실 해명 자체가 화근이에요. 왜냐면 근데 손 씨가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그럼 김 여사도 유죄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제일 지금 관심은 뭐예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혐의로 끝낼 거냐? 이건 기로에 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마냥 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2심 재판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봐야겠죠. 근데 그럼 뭐냐? 이 검찰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손 씨는 주가 조작범과 직접 대화를 나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하고만 나눈 내용만 있어요. 사고 파는 거. 증권사 직원하고 대화 나눈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이 증권사 직원은 주가 조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사고 파고 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의 자체적 판단이 아니라 권오수의 뭔가 이야기를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왔어요. 근데 권오수가 그럼 검찰은 뭘 밝혀내야 되냐? 권오수가 김 여사에게 시세 조정한다는 걸 알려줬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돼요. 권오수가 아니라면 또 다른 주포, 손 씨처럼 주포와 상의한 거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손 씨와 같다고 해서 그냥 쩐주라고 해서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여론은 그렇습니까? 또 그렇지 않죠? 여론은 아니 증권사 직원 자체 판단으로 사지 않고 권오수와 뭔가 상의를 해서 권오수 권유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권오수가 얘기 안 했겠어? 둘이 친한 사이인데?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민주당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권오수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김 여사에게 돈을 대라고 했겠어? 김 여사가 당연히 알고 돈 많이 벌 걸 알고 돈을 태웠고 투자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 여론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무혐의 내리기엔 부담도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심 판결 이후에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작에 빨리빨리 결정했으면 그냥 본인들의 판단만 갖고 하면 될 텐데 질질 시간을 끌다 보니까 괜히 또 2심 재판 저쪽 딴 재판 얘기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의 스텝이 더 꼬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박사님들 뭐 이거 검찰의 고민까지 저희가 알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건 팩트와 뭐가 변수가 될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가 되셨죠? 네,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뉴스터디 210회 퀴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 손모 씨에게 검찰이 2심 때 추가한 혐의는 뭘까요? 이번 퀴즈 조금 어렵습니다. 추가한 혐의는 뭡니까? 1번 협박죄, 2번 방조죄, 3번 뇌물죄. 안 어렵나요? 가르치면 원래 다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딱 공부 안 하시면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네,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정답과 함께 이유나 또 아니면 또 뉴스터디에 대한 소감이나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대목 알려주시면 제가 또 5분 뽑아서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에게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208회 퀴즈였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지 않은 사안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결심 공판이 다가오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가졌던 그 편이죠. 자, 1번 같이 골프 쳤다 인정했습니다. 친 거 팩트 맞는 것 같다. 같이 낚시도 한 것 같다. 다만 김문기 씨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동규가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낸 얘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답은 3번 대면 보고입니다. 자, 많이들 맞춰주셨을까요? 당첨자 발표합니다. 개발이님. 자, 이번 편 내용도 많은데 4파까지 제작진분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작진들 고생 많아요. 알찬 구성, 깔끔한 편집, 몰입되는 강의력. 주말마다 정치 현안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새님, 어머니 권유로 처음으로 같이 봤는데 어머니가 매주 챙겨보신대요. 정말 어머니도 감사드리고 권유로 같이 보시는 소리새님도 감사드립니다. 3번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쉽게 정리해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뉴클리어 펀치님 당첨되셨습니다. 3번 대면 보고. 네, 이재명 대표로서도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간의 기억은 완전할 수 없고 왜곡되어 간다는 주장은 변호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부로서도 판결 내리기 힘든 사건이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판결 나올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워낙 정치권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거라. 또 이재식님은요, 제가 이런 사실 재능이 없는데
참으로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아니,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어쨌건 3번 맞춰주셨어요. 이재식님 당첨되셨고요. 김정옥님, 이분은 3번 대면 보고 맞춰주셨고요. 하위 직원으로부터 어떻게 대면 보고를 받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대면 결제 받는 게 더 상식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경험에 또 따라서 이게 답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필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도 주시고 물백목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HBC YJF님, 그동안 글씨가 좀 작았었는데 오늘 수업 자료는 글씨가 커져서 눈에 쏙쏙 잘 들어온답니다. 아유, 또 좋게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터디 더 흥해라의 하트까지 달아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토리버치 3691님, 미국에 사시나봐요. 땅바닥에 그어도 잘 보이는 분필 미국의 아이들 놀이에 많이 써요.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가 필요하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거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제가 다 읽어보는데 뉴스터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많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회 퀴즈 정답자 5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선물 받아가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채널의 뉴스 채널 찾아가신 다음에 커뮤니티란만 보시면 거기에 208회 퀴즈 정답자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적어놨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까요? 자,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